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서주영입니다.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그러나 몇몇 수치들은 지금 이곳이 2023년의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치료가 시급한 이들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들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과 진료를 볼 수 없는 지역이 있고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수도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라북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의 의료 현실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청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 전북대병원 김소리 교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인구 2만 6천여 명이 사는 임실군입니다. 개인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열 날 때는 그냥 그 다음 날에 일제 끝나면은 애기 데리고 이제 친정집 익산 가가지고 치료 받고 오던가 아니면 거기 입원시키고. 전북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0.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습니다. 또 2020년 1년 동안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는 79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44.04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의료진과 공공의료 시스템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시도에서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중증 응급질환 속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역의 의료 격차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폐교된 서남대의 의대 정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실한 민간 사학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국가가 직접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 복무 등 양성 체계를 구축하면 교육의 질 저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의사가 부족해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사망하는 건 정부 공적 의료망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줍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법 제정과 의대 정원 확대 운동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진료나 수술을 위해서는 더 큰 도시로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상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병원의 의사 수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장님, 영상에서는 임실군의 사례가 소개됐는데 단순히 임실군만의 상황이 아니라고요? 네,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지금 무주, 장수, 임실 세 곳입니다. 네. 근데 다행히 작년 5월에 임실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 6월부터 임실병원에서 시설을 갖추고 외래와 분만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 전라북도에서 어떤 지원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은 임산부가 출산 전에 산전 진찰이나 또 분만 시에 이송할 때 출산 취약지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이제 진한 그 의료원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또 산부인과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은 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오현숙 의원님, 이 같은 상황들이 이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의료 체계의 이게 공백은 전국적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만 취약지로 이제 비교해 보면 경북과 광원이 9곳이고 전남이 8곳 그리고 경남과 종북이 7곳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 공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민의 건강권 중에
의료 취약계층이 가장 또 피해를 보고 있고 시군의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의료까지 또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정 지역이 아니라도 다 전체적으로 심각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특히 이제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줄폐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공백이 최근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이 전공 과의 쏠림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특정 과의 공백인데요. 이런 전공의 쏠림 현상이나 또는 전공 쏠림 현상은 사실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네. 이 쏠림 현상 자체를 지역별 쏠림하고 또 인기과 비인기과로 나뉘는 이 과별 이 전공별 쏠림 현상으로 나누어 보자면 이제 올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공백 이 자체는 이 비인기과와 인기과의 어떤 쏠림 현상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역적 쏠림 현상은 한 20, 30년 전부터 수도권에 집중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전공의의 한 60, 70%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방 대학병원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전공의 수가 적은 와중에 이 소아청소년과라는 필수 진료과의 전공 지원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이제 올해가 아주 심각한 이슈로 받아들여졌지만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7년, 8년부터도 거의 정원에 알맞는 이제 경쟁률이 거의 없이 1대1 진입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왔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면서 70%대, 40%대, 작년이 20%였고요. 이제 올해 지원, 즉 2023년 지원율이 전국 10%대를 이제 기록하면서 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과에 대해서 왜 지원을 기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국가 문제인 저출산율 문제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만 모든 해법을 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저출산율 문제는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소아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이 전문성에 있어서 좀 이 업무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노동 집약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 수가에 대한 적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상당 기간 전부터 점차적으로 부족해진 의료 인력이 생기게 되면 특히 이제 수련 인력의 부족으로만 해석하지만 이제 이 의료 인력의 좀 독특한 점은 수련의가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 노동력으로서도 업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자리가 부재가 생기면서 전문의들마저도 업무 강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 전문의의 업무 강도가 심해지면서 최근에는 이 전문의들의 이직이나 또 이탈, 쉽게 말해서 지방대학병원의 교수가 수도권 지역의 봉지기로 옮겨간다든가 하는 이러한 일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소아과의 개원이 숫자가 대폭 감소한 부분도 영향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무 강도가 이제 높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각자의 이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탈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진료에 있어서 원인이나 치료 방법이 어른하고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보다 이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전문의들이 꼭 필요한 분야인 거잖아요. 비인계 분야 기피 현상이 이렇게 심화되면서 이제 붕괴가 되고 있는 건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현상이 가져올 가장 그럼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꼽으십니까? 결국에는 소아 진료, 소아 의료의 공백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선진국임에 분명한데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최근까지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뭐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뭐 여전히 의료 서비스는 글로벌하게는 상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이 소아 진료의 공백이 가장 무섭겠죠. 네. 후진국형 소아 사망 사례라던가 또는 후유증을 크게 남기는 장애 사례가 대거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이 소아 청소년의 건강 문제는 사실 미래 국가 보건, 이제 공중보건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가 바로 소아 네. 청소년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붕괴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에 많은 이제 인구 부족 현상에 덧붙여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덩달아 저출산율 문제를 계속 해결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건강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사회에서 어린 아이가 아팠을 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스템하에서의 출산율의 증가 기대는 더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연속적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과는 굉장히 다른 의료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도 어른의 질병과는 다르게 어린아이의 질병에서는 뭔가 1차, 2차 예방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더 심각한 질환으로의 진행이나 악화를 막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의 공백이 일어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의 의료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이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필수 의료가 외면받는 현실입니다. 대도시와 지역 간의 의료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고요. 특정 과의 문제는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의사 수도 참 부족은 하긴 합니다만 공공보건의료원의 의사 수가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자,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요, 12명이 부족한 34명의 의사만 근무하고 있고, 남원 의료원은 정원 37명 중 28명이, 진안군 의료원은 정원 9명 중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군산의료원의 결혼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국장님, 전북 지역의 의료원 결혼율 어떻게 좀 충원을 하고 있나요? 예, 전북 지역 세 곳의 의사 현원이 지금 63명이고요. 예, 결혼이 지금 29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부족한 의료 인력은 저희가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이나 또 공공 임상 교수제, 또 공중 보건의, 또 전공의 등 해서 30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 11월에 전라북도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우수한 필수 진료과 의료 인력을 지원받을 계획이고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인력을 충원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상황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겠네요, 의원님. 네, 그렇죠. 전라북도 이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14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 행정구역마다 150개의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충원율이 127명으로 결원이 23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군 지역의 보건지소에 그 결원된 는 순회 진료를 통해 가지고 그 순회 진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순회 진료가 이렇게 계속되면 의료의 질이 수여받는 주민들한테 의료의 질이 좀 떨어질 염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지소에 이런 의사가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뭐 그런 배치가 되는데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상급 기관에 먼저 배치되고 네. 보건의소는 이제 나중에 배치되니까 이제 결혼율이 더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군 복무 대신에 공중보건의를 의무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 면허 현황을 보면 여성 의사들이 더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공중보건의 그런 직도 이제 줄어들 것 같아서 예, 보건지소의 결혼율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참 일은 힘들고 보상이 적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는 또 의료진의 처우 개선이 가장 또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통 처우 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경제적 보상,
인건비, 임금, 연봉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연관처럼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의료계 쪽에서 생각하는 처우 개선은 이런 경제적인 보상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안정화를 요구하게 되는 부분이 큽니다. 물론 경제적 인건비를 뭐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비인기과나 또는 지역의 쏠림 현상이 있는 경우에 경제적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국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금 지방의료원 문제로 먼저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의 의사가 근속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가장 요구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우선위에 드는 거는 직업적인 자율성 그리고 임상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내가 전공한 나의 전문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게 1번이고요. 이제 그것이 처우 개선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것이 전공이 되려면 결국에는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이제 외적인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함께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인적 자원이 함께 보강되어야 하는 것은 만약에 내과만 하더라도 세부 전문의가 많아지고 있고 소아과 역시 세부 전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의료계의 이 세부 전문을 각 분야별로 인력이 적은 환자를 보더라도 그 의료기관에서 지속해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역시 처우 개선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내가 전공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의료 인력이 없으므로 뭐 소아과를 보면서 감염도 같이 본다든가 뭐 이제 어른 환자도 봐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내과 의사가 소아과를 커버해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전문 분야와 맞지 않는 이제 의료 시스템을 강요하게 되면 결국에는 근속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고 결원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민간 의료기관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큰 문제가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재정을 투자한다면 이러한 고용 인력들이 본인의 전문 분야를 그대로 고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즉 외과 의사가 배웠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즉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배우고 수련한 내용이 아닌 의사라는 이유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강요된다면 이 근속 근무나 지속 근무가 어려운데 인력이 부족할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일들은 점차 더 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업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의 보장과 함께 이제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재정적 그리고 의료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이 개개인의 임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료기관이 과연 보유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여유를 가지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병원이 환자를 봐서 수익 창출을 한 다음에 스스로 이 병원을 꾸려나가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실 교육 부분에 열악한 병원일수록 신경을 쓰기가 힘들어지고 그와 함께 양질의 질적 우수한 전문의들의 이탈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방 병원일수록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전공의들은 출신 지역이 이 지역이다 하더라도 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악순환이 또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우 개선의 의미는 단지 임금, 연봉을 높여주고 잠을 많이 재워주고 이제 이러한 측면이 분명 어느 정도는 존재하겠지만, 많은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봉을 이렇게 높여도 왜 의사가 안 오냐, 여기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연봉이 많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전공한 일을 충분히 독립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본인의 역할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곤란함을 겪게 된다는 거고요. 사실 요새와 같이 이 의학 자체가 세분화되고 굉장히 세부 전문이 많아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 의사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네. 내가 전공한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손댄다는 거는요. 네. 어쨌든 뭐 근본적이고 촘촘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그리고 예수병원이 전공의 육성수당 지급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들이 좀 기대가 될까요, 부장님? 필수 진료과 인재 육성 시범 사업인데요.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전공이 수련병원으로 수도권을 서로 선호하면서 네. 이제 도내 필수 진료과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내 그 우수한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또 도민의 타시도 의료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그 인재 육성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 군데 전문 수련의 병원에서 이제 12개 필수 진료 과목 기피하고 있는 필수 진료 과목 전공의에게 이제 월 100만 원의 그 육성 수당을 도비와 이제 병원에서 각각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도에서도 또 필수 진료과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고 또 병원 측에서도 전공의를 유치하고 또 수료 후에 병원에 남도록 많은 유인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수 진료과 인재 육성 사업이 필수 진료과 의료 체계를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의료에서 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효과들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역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이제 서울로 떠나게 되고 이제 심지어 뭐 재학 중에도 수도권 입학을 위해서 중도에 이제 하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 수련 과정 그리고 전공의 전체 수련의 그 쏠림 현상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65% 이상, 이제 최근엔 70%까지도 수도권에 집중해서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고 있는 것이 수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공의가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교육 전문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전문의가 지방 대학병원일수록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공의를 많이 데리고 있고 싶어도 사실 교육 전문의가 그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TO라고 할까요? 자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공의의 양적 증가가 그냥 병원의 노력으로 또는 우리 병원에 많이 와라라고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총체적으로 어떤 이 쏠림 현상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 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즉 전공의 수련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도 요 사이에 이제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은 총 6년 과정으로 의예과 과정과 본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예과 과정의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제가 의대를 다니던 시절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지역의 출신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해서 의과대학을 다녔다고 한다면 요새는 타 지역도 많기도 하지만 물론 지역 인재 육성 전형이 있어서 일정 퍼센트는 또 지역 학생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과 무관하게 휴학을 선택을 하는 학생들의 이 퍼센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참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전북 현안과도 연결되어 있는 국립의전원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2006년도에 결정된 3058 의대 정원 숫자죠. 근데 이제 지금 18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원이 변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의료 체계의 공백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늘리고 공공의료를 책임지게 하고 필수 의료 인력에 좀 투여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의사 수만 늘려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적으로 그리고 지금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전문의제도 전공의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문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외래 진료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전공의도 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기에는 너무 힘든 지점이 있는 거죠. 의료 수가가 낮은 문제 그리고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에 또 의사 선생님이 안 몰리는 이유는 또 그 2018년도에 있던 이대 목동병원의 그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으로 좀 있어서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수정과 더불어 의대 정원을 늘려서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를 좀 강화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료 체계 이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역 간 의사수 부족과 또 특수 분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 지역은 그래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지방은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또 점차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의사 인력 확보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지역 의사 부족과 또 필수 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의정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네, 교수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일단 우리나라 의료 보건 서비스가 어떻게 적정화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 그런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의료의 불균형,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뭐 OECD 국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사실 그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의료 정책을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세밀하고 굉장히 세부적인 조항까지를 다 안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의료 정책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들도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OECD 국가들이 그렇게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부분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적정화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인 보건 의료기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공급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공급만 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야 하고, 분포가 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많은 의료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어 왔지만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거나 또는 질적 불균형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만이 계속 지속이 되고 꼼꼼한 모니터링과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수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 그런데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가장 적었고, 이제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비단 의사 수만 가지고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 평가하는 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글로벌하게 전 지구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리고 OECD의 의사 수의 증가 속도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2000년도 이후로 우리나라가 증가 속도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금 후발이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 의료 인력이 양성되는데 필요한 좀 특수성과 시간적 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함께 포함이 되는 어떤 정책적인 의료 정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정원을 확대하거나 그러면 의사 수는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보다는 우리나라 늘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불균형도 좀 줄어야 되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거의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1970년대부터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공중보건 장학제도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공공의대 만들려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의대에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고
그 의사에게는 의무로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시료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부분을 실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 의료 인력이라는 게 이 소비체, 즉 환자가 기대할 때는 전문가를 기대하게 되겠거든요. 대학병원에 오셔서도 왜 전공의 선생님보다는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원하잖아요. 보건소에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 병원을 찾는 이유도 역시 그와 동일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려면 의대를 졸업하는 순간 의사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련 기간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하면 평균 4년에서 5년, 그리고 요사이와 같은 세부 전문 분야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는 플러스 2년이 더 추가가 되면 의대 졸업하고 거의 10여 년 동안은 수련을 마쳐야만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환자가 원하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서 5년의 기간을 뒀었고 10년을 둔다 하더라도 아마 그 의사들이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울로 유출을 하거나 또 이동을 해서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정책이 어떤 점에서 실효를 찾지 못했는지 꼼꼼히 다시 되짚고,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한 3-4가지 정책들이 좀 되어 오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답은 같았거든요. 결국 실효는 없었다가 답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한다면 그 인력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이 4가지 조건이 다 만족될 때까지 국가가 꼼꼼하게 모니터링과 평가 감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정말 실효성에 있어서 꼼꼼한 이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다시금 언급이 되면서 의료계 반발로 그동안 발이 묶여 있었던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의원님,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도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작년에 그 10월에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11명의 도의원님들이 이제 국회를 찾아가서 이 필요성을 좀 설명하고 그 의원들을 만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요. 이 문제는 그 의대 정원과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기존에 있던 서남대 그 폐교 정원 49명을 활용해가지고 의전원을 설립하는 문제인데, 올해 그 법을 통과시켜야만 의전원이 설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에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역 내 국회의원님도 지금 나서고 있고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에서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전반기나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올해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좀 표류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지점이 있고, 이 문제에서 아까 의대 신설이나 그걸 다른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의대 신설을 요구해서 이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발목을 잡힌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의료 공백이 왜 일어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국립의전원의 문제는 2018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가 된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어서 올 한 해 정치권과 그리고 전라북도 도의회 모든 도민들이 앞장서서 이 법이 통과되는 걸 좀 힘을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이기보다는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좀 접근을 해서 잘 빨리 좀 신속한 대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황이 결국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창원대와 안동대 그리고 모포대, 순천대, 공주대 등 5개 지방 공립대들이 의대 설립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게 좀 남원 국립의전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법안은 지금 7개가 발의가 돼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해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 법안들은 다 의대 정원을 기반으로 한 의과대학 설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서남대 의대 폐교로 인한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하는 별개의 문제이고, 또한 의과대학 설치와 분리해서 국립의전원법 제정과 또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우려되는 건 이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의사협회 이제 반대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부딪혀야 될 부분인데,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 이상 이제 국립의전원에 있어서 이제 표류할 가능성에 있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좀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있어서도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네네. 이제 의협에서 일단 반대 의사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안 되겠고요. 사실은 공급이 되면 그 공급된 인력이 정말 양질의 그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데까지의 모니터링,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불균형 분포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 정책에 함께 아우르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불균형이 심해지는데, 여기에 인력 공급만이 더 생기게 되면 불균형 문제는 더 심화되고 더 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 전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과연 왜 수도권으로만 뭐 이렇게 지역 분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빈도로 본인의 출신 지역에 남아있는 의사들이 적지 않았다. 즉 그 말은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자체가 수도권에 대부분 쏠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신 의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나고 자란 고향에 남는 의사가 많더라. 그리고 그 의사들이 본인 고향에 있었던 지역 의대를 나온 경우에 있어서 그 확률은 더 높아지더라라는 정책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일단은 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시스템 전반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쏠리고 있는데, 의료계만 공공으로 분산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필수 의료과에 대한 대책, 왜냐하면 꼭 필요하니까요. 이 세상에 소아 환자가 한 명만 있더라도 소아과 의사는 각 세부 전문의별로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의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절대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재정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사가 단 한 명의 소아 환자를 보기 위해서라도 1년의 연봉은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그 소아 환자를 위해서 대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역적 분포가 필수 진료과는 일단 우선적으로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뭐 여러의 의료 서비스들, 그 대부분 필수 의료과 이외에도 이 소비체들이 원하는 이 의료 서비스를 지역에서도 알맞게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가 시스템이 이 수도권의 전반적인 인프라 쏠림 현상부터 분산을 해주고 의료계도 분산을 하게 해야 민간 의료가 이제 될 것이고요. 이제 그 이전에는 이 공공의대 그리고 공공의전원 다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정책적 해석은 이미 타 국가에서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유사하게 지역 불균형을 위해서 공공의료원 의대에서 이제 특별 전형을 선발을 한 다음 국가에서 장학금과 모든 학비, 학교 다니는 동안 모든 지원을 하고서 이제 의사기간을 복무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전형에 의대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왜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지금 공공의대 발의법,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남원의 공공의전원은 신설하는 의대와는 좀 다르지만 공공의대 발의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의대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이 전부가 아니라 전형이 있거든요. 지역 공공 의료 전형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에게는 국가가 모든 이제 지원을 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향후 10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년 동안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문의가 되는 과정이지 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에 배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예를 들면 이런 유사한 그런 과정을 오히려 교육은 좋은 데서 받고 받은 다음 다시 돌아와서 의무를 주게 되는,
받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페널티를 주거나 면허를 취소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도 있는 다양하고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고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불균형이 해결되기 전에 공급만 쏟아지게 된다면 사실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계도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 양적 공급만 이루어지고 분포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지방 의료기관에서 겪고 있는 의료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또 의견을 주신다면요? 의사협회의 의견만을 듣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의료가 90%가 우리 의료를 감당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지금 해결책을 내도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부에서 정책으로 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의사협회의 협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과정이 제대로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협회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그룹의 국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한 이 의료 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일본의 사례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도 우리나라에 20년을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모든 시스템의 문제에서. 그래서 소아청소년과가 지원하지 않는 일본에도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서 지금은 소아청소년과의 진료를 볼 때 그 시스템이 강화됐겠죠. 의료 시스템이 강화되고 국민들은 그냥 무료로 3살까지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가가 더 반영되고, 그리고 과잉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 문제되는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고 수가만 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어쨌든 강제를 해서 국민들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본의 앞서간 제도들을 좀 보고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 굉장히 복합적으로 발생된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게 저는 국립의전원이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고 또 그 직결된 그런 지역 의료 인력 부족과 또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최단 기간에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매우 시급한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2018년에 당 정의 합의했고 또 교육부가 승인이 됐고 교육부와 복지부 간의 협의도 완료된 상태이고 또 현재 그 설계비 등으로 국비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관영 도지사님도 도내 이제 그 국회의원님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여당 국회의원들과도 폭넓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또 그 복지부나 정부에서도 지역 의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의전원법이 최우선적으로 빨리 제정이 돼야 이제 이런 그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제 곳곳에 어떤 문제 진단을 통해서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어떤 형태든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라북도에서 올 상반기에 국립의전원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정부도 의료계도 지역도 구체적인 행동과 그리고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위기를 맞아서 더욱 지체되고 꼬여버린 이 같은 갈등의 매듭을 현명하게 풀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